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튀르키예 남부에서 규모 7.8과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인접국 시리아까지 3,600명 넘게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은 84년 전에 3만 명이 사망했던 튀르키예 최악의 지진과 동일한 위력으로 인명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 구조 작업은 강력한 여진과 함께 폭설과 강풍 등 기상 조건까지 좋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나토는 즉각 구조대 파견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국제사회 지원 약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청보호의 실종 선원 9명 가운데 5명이 선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물살이 약한 곳으로 선박을 옮겨서 실종자 수색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게 먼저라고 맞받았고 대통령실도 어떠한 헌법과 법률 위반도 없었다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유난연대 등의 표현으로 자신을 끌어들였다며 안철수 후보를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루 일정을 취소하며 확전자재 숨고르기에 들어간 안철수 의원은 오늘 전당대회 후보 비전 발표회로 공식 일정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중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어제 새벽 큰 지진이 났습니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 땅도 흔들리면서 두 나라에서 지금까지 3,600명 넘게 숨졌습니다. 84년 만에 최악의 지진으로 튀르키예는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첫 소식 고정수 기자입니다. 건물이 삽시간에 주저앉고 흙먼지에 거리는 한 치 앞을 보기 힘듭니다. 거리에 질비하던 건물들은 대부분 산산조각 났습니다. 2000년 넘게 버텨온 성벽마저 무너졌습니다. 진도 7.8과 7.5의 연쇄 강진, 80차례의 여진이 튀르키예 남부 지역을 강타한 겁니다. Hepimiz üstümüzdekilerle indik ve çok sağanak yağış vardı. İnsanlar çok 지진은 진앙과 인접한 시리아 서북부 국경 지역도 덮쳤습니다. 내전에 시달리며 노후화된 건물이 줄줄이 무너졌고 수도 다마스쿠스에서도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의 집계를 종합하면 양국의 사망자는 3,6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 붕괴로 많은 주민들이 매몰되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이번 지진과 관련해 우리 국민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고 한국 기업의 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튀르키예는 4개의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은 유독 피해가 큰데요. 왜 피해가 컸는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튀르키예 강진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3만 개를 동시에 터뜨린 파괴력과 맞먹습니다. Son bir asırda yaşadığımız 1939 Erzincan depreminden sonraki en büyük felaketle sarsıldık. 강진의 원인으론 먼저 튀르키예의 지리적 특성이 꼽히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유라시아판과 아라비아판, 아프리카판, 아나톨리아판 등 4개의 대륙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판이 한 개만 움직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판들의 충돌로 북부 아나톨리아 단층과 동부 아나톨리아 단층이 만들어져 강진이 잦습니다. 이번 지진 포함 최근 24년간 규모 7.0 안팎의 강진만 5번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 강진은 그동안 지진이 주춤했던 동부 아나톨리아 단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각구조 운동상 오랫동안 압력이 쌓이고 있어 연쇄 대지진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물 노후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진이 발생한 가지안테프 시에는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오래된 건물이 많아 피해가 컸고
인접국가 시리아 역시 오랜 내전으로 건물들의 내부 손상이 심해 지진 충격에 쉽게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애도와 지원 약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가장 먼저 성명을 내고 국제개발처와 연방정부에 희생자에 대한 모든 지원을 모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정상에게 위로전을 보내 희생자들의 애도와 위로를 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중인 시리아에 대한 구호 물품과 의료 지원을 결정했고 튀르키예의 앙숙으로 지내온 그리스도 자원을 동원해 즉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토 가입 문제를 두고 튀르키예와 갈등 중인 스웨덴, 핀란드도 신속 지원 의사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가안보실과와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어선 청보호가 뒤집힌 지는 어느덧 나흘째가 됐습니다. 밤사이 구조당국은 어선을 수심이 얕은 곳까지 옮기고 수색 작업도 진행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덕진 기자, 현재 인양과 수색 작업 현황 전해주시죠. 네, 구조본부가 차려진 목포 해양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청보호는 오전 2시쯤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5km가량 떨어진 대허사도 인근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당국이 수심이 얕아 파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안전지대로 청보호를 옮긴 겁니다. 청보호는 어제 오후 6시 10분부터 목표 지점까지 약 18km를 이동했는데요. 해경은 조류가 상대적으로 느린 오전 9시쯤부터 인양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밤사이 사고 지점 인근에 함정 20여 척을 동원해 수색 작업도 이어졌지만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실종자는 모두 5명으로 어제 새벽에 1명, 정오에 2명, 오후에 2명이 발견됐고 모두 선체 내부에서 수습됐습니다. 실종자들은 배가 뒤집힐 당시 물을 퍼내거나 갑판 위에 있다가 미처 피하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3월 진수된 청보호가 1년도 안 돼 전복된 이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구조된 선원은 평소 운항 중에도 배가 좌우로 기울거나 물이 새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배를 무트로 올려 페인트 도색 정비를 받기도 했는데요. 해경은 청보호 전복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청보호가 인양되면 감식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요즘 날이 풀려서 야외 활동을 좀 하려고 보면 바깥에 또 미세먼지가 말썽이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다고 하는데요. 김나영 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세요. 네,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깨끗한 하늘을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세종과 충남은 75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내리겠고요. 수도권에 이어 영서와 충청 지역에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확대됐습니다. 먼지는 내일 오후가 되어서야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의 양이 줄어들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9도, 대구 13도, 순천은 무려 1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는 금요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4명으로 추려질 예정인 가운데 MBN이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책임당원 100%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지층을 상대로 누가 당대표에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36%로 1위를 차지하며 25.4%를 얻은 김기현 후보를 오차범위 아닌 10.6%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황교안 후보 5%, 조경태 후보가 2.3%로 그 뒤를 이었고 친 이준석계인 천하람 후보는 2.1%였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7.2%였습니다. 일부는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가상 양자 대결도 살펴봤습니다. 안철수 후보 45.6%, 김기현 후보 37.2%로 지지율 격차는 역시 오차범위 아닌 8.4%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로 따졌을 때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25.3%로 1위를 달렸고 김기현 후보 10.1%로 2위를, 천하람 후보가 6.9%로 3위로 올라섰습니다. 역시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자 대결의 경우 안철수 후보는 38%로 17.1%를 얻은 김기현 후보를 20.9%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에서 9일 책임당원 6,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10일에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는 경제 위기 극복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답변은 34.5%,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6%였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응답자 52.1%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김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34.5%, 잘 못하고 있다 56.6%였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공정하고 원칙을 잘 지킨다는 답이 30%로 가장 많았고, 결단력이 있다, 노조 대응을 잘했다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가 33.5%, 경험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답이 26.8%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분야로는 경제 위기 극복이 47.0%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0.7%, 더불어민주당이 21.7%, 정의당 2.6%를 기록했는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대답이 42.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물었습니다. 응답자 절반이 넘는 51.1%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지에 대해선 57.3%가 사퇴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32.2%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전에 막이 올랐지만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어제 돌연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안 후보가 언급한 윤핵관, 윤한연대 표현에 항의하자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친 이준석계는 윤핵관 규탄 목소리를 오히려 높였습니다. 이 소식은 노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이른바 윤핵관, 윤한연대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은 잠정 중단했습니다.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해당 표현이 언급된 것을 두고 당 지도부에 강력 항의한 뒤 나온 조치입니다. 안 후보 측은 MBN 통화에서 전국 구상을 위한 차원으로 오늘부터 일정을 재개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뜻을 존중해 정책과 비전 제시를 위해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지역 당원들을 만난 김기현 후보는 안 후보가 윤심을 참칭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대통령의 힘이 빠지게 하는 국정 운영의 동력에 차질을 주는 행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친 이준석계는 안 후보도 구태 정치인이 됐지만 대통령실의 반응이 과도하다며 양비론을 펼쳤습니다. 그런 용어를 막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실 저희 당을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간신배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대표 선출 한 달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벌써부터 혼탁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일정을 중단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부 후보가 윤핵관이라는 악의적 표현을 들먹이고 있다며 안철수 때리기를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동지로 간주할 수 없다는 표현까지 나오며 분위기가 과열되자
대통령실 내부에선 신중론도 나옵니다. 당정의 속내를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는 의도적인 시도는 지양돼야 한다며 안철수 의원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이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건 악의적인 언사라며 이 표현을 쓰면 더 이상 동지로 간주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요 윤핵관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 이런 걸 자꾸 들먹이면서 선거 분위기 자체를 너무 과열하고 혼탁하게 만들어 가는데 대통령실 역시 특정 후보가 윤 대통령과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연대는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 원씩 당비를 내는데 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겠냐며 당무 개입 논란도 일축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가 대통령실과 안 의원의 갈등 구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자 대통령실 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핵관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건 자해 행위라면서도 비공식적인 대응으로 확전되는 건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전당대회는 컨벤션 효과를 통한 지지율 상승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지율을 갉아먹는 악재가 이어져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철수 의원의 향후 대응과 여론의 흐름 등에 주목하며 당분간 사태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총리와 법무부 장관 등 정부를 상대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꺼내들며 맹공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맞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개입 의혹부터 제기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천공 개입설, 이 진실이라면 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국방부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본인들이 밝혔습니다. 내용에 나오는 관련자들이 전부 다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대표가 과거 친서를 작성해 북측에 보냈다는 의혹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하시겠습니까?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고요.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뭉개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안에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뭉개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하셨죠.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여야는 천공 개입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꺼내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전당대회를 둘러싼 이슈가,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관련 이슈가 주말부터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와 뉴스 돋보기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오늘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면서요? 네,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 입성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이 오늘 서울 강서구에서 열리는 비전 발표에 참석합니다. 네. 각 후보자들은 당을 이끌기 위한 비전을 5분간의 정견 발표를 통해 전달할 예정인데요.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당원 여론조사를 토대로 본 경선에 참여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가 추려지기 때문에 이번 비전 발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상황을 살펴보면 화합의 장이라기보다는 혼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까요? 네, 과열되고 있는 양측 갈등의 여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선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과 친윤계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은 안철수 의원은 어제 오전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칩거했는데요. 대통령실의 뜻을 존중한다며 몸을 숙인 안 의원이 이번 비전 발표회를 통해 활동을 재개하며 어떤 메시지를 또 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당권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은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여파와 이번 안 의원과의 갈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풀이됩니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에게 계속 손을 내밀며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는 나 전 의원을 비판하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어제 나 전 의원을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나경원 전 대표님을 위로 방문했습니다. 우리 나 대표님께서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시고 또 이렇게 두문불출하시는 모습에 저희들이 한번 뵙고 싶기도 하고. 네, 민주당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작심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보통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수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예.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이 이 대표 이렇게 애워싸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어제 회의가 끝나기 직전 기자들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문을 할 것 같다며 이 대표가 추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의 이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 이전에 시리즈물도 형편없는 완성도를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최소한의 개연성도 찾기 어렵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 자신이 김 전 회장과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는데요. 통화를 한 것으로 지목된 당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며 김 전 회장과의 통화가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간 이 대표는 수사와 관련된 언급을 피해왔는데 두 차례 소환 조사를 거치며 공개 반박을 하는 등 다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대정부 질문은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로 공방이 이어질까요? 네,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는 만큼 민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된 난방비 급등이 공방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난방비 폭탄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정부가 변수에 제대로 대응 못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전 정부의 대처 미흡과 함께 탈원전 정책을 난방비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맞설 계획입니다. 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상황을 놓고도 여야가 크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재우 기자였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측에 2차 계고장을 전달했습니다.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1차 계고장에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보낸 건데요. 유가족들은 계고장 수령을 거부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분향소 안에 난로를 반입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바닥에 하얀 종이들이 찢긴 채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전달하려 한 계고장입니다.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이니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이 계고장을 바닥에 버리고 아예 열어보지 못하도록 홍보 포스트 종이로 덮어버렸습니다. 안 받아! 안 받아!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단체가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지 사흘째입니다. 서울시는 1차 계고장에 적시된 철거 기한인 어제 오후 1시에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자 4시간 반 뒤에 2차 계고장을 전달한 겁니다. 앞서 오전에는 분향소에 난로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유족을 경찰이 제지하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시청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유가족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유가족 3명이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분향소로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제시했지만 유가족 측은 반대했습니다. 유가족들 굴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조용히 사그러들 때까지 가만히 그 땅속 깊이 들어가서 숨 못 쉬고 똑같이 죽으라는. 서울시는 2차 계고장에 명시한 내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분향소 위치를 두고 서울시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양측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지난달 31일 제주에서 20대 남성이 길거리 공연을 보던 행인의 얼굴을 이유 없이 돌로 치는 묻지마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제 경찰이 이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젊은 남성이 비틀거리며 손에 무언가를 쥔 채 한 행인에게 다가갑니다. 갑자기 손에 든 물건으로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던 행인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길바닥에 쓰러졌고 남성은 황급히 도망갑니다. 남성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10cm가량의 돌멩이로 피해자는 광대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10시간 만에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고 이유도 없는 묻지마 폭행이었습니다. 남성은 술에 취해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돌 주워가지고 돌로 그냥 가격한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술에 취해서가지고 자기 한 사실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남성은 범행 직전에 돌을 주운 뒤 모르는 차량의 문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제주동부 경찰서는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어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지난 3일 수도권의 한 부대 소속 하사가 병사의 팔에 전동 드릴을 작동시켜 상처를 입혔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 유튜브 채널에 얼굴을 공개하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조 씨는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과 언론, 정치권에서 제 가족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고 관련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의료 지식을 의료 봉사에만 사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오는 11일 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지 1년 6개월 만인데요.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군사법원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2심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된 후 여주교도소로 이감됐고 이번 주로 자녀 형량을 마치게 된 건데요.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받은 혐의들의 무게감을 고려하면 연예계 복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가운데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그래미 시상식에서 비욘세가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7집 르네상스로 총 9개 부문 후보에 올라 이 중 베스트 댄스 일렉트로닉 앨범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트로피를 거머쥐었는데요. 이로써 비욘세는 총 32개로 팝 역사상 가장 많은 그래미상을 받은 스타가 됐습니다. 대기록을 세우게 한 비욘세의 7집 르네상스는 자신의 음악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삼촌에 대한 헌정의 의미를 담았다는데요. 이번 그래미 수상으로 역시 팝의 여왕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네요. 비행기 좌석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집단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여러 명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이곳. 브라질의 한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대기 중이던 비행기 안이었는데요. 한 여성이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다른 여성에게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는지 물었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거절한 여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싸움은 양쪽 가족들 모두가 나서는 집안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이들을 모두 내보내고서야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이륙할 수 있었다죠. 서로 조금씩만 양보를 했다면 모두가 즐거운 비행이 됐을 텐데 아쉬움이 남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경찰서장급 총경 인사를 두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졌다는 논란이 불거졌죠. 윤희근 경찰청장이 소신 인사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경찰 내외부에서 반발이 끊이질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정기 인사가 아니라 문책 인사다. 두렵고 공포스럽다. 지난주 목요일 총경급 전보 인사가 발표되자 경찰 내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게 문책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일선 경찰서장으로 발령받은 지 6개월 만에 한 계급 낮은 경정이 주로 임명되는 시도경찰청 112 상황팀장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수사 업무를 주로 맡다가 경찰 교육기관으로 발령받기도 했습니다. 경찰 안팎에서 보복 인사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윤익은 경찰청장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윤 청장은 인사권자로서 역량과 자질은 물론 공직관과 책임의식, 세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신껏 한 인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경찰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보복성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은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입니다. 지난해 경찰국 신설로 불거진 경찰 내부 불협화음이 결국 인사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과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같은 상황이라면 풍선을 또 격추할 수 있다며 국제법에 따른 정당 방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풍선 잔해를 중국에 반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은 중국 정부가 추가 대응 권리를 언급한 것에 대해 또 격추할 수 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We will obviously continue to fly, sail, and operate within the bounds of international law as we have. 정찰 풍선 격추는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방어 행위이고 중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한 겁니다. 중국은 미국의 정찰 풍선 격추에 대해 연일 명백한 과잉 대응과 무력 대응이라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풍선의 속도와 방향을 통제할 수 있었고 민감한 군사시설을 정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PRC knows precisely what this was. The PRC knows precisely why this was in our airspace. The PRC knows precisely what this was doing over the United States, and ultimately. 백악관은 특히 풍선 잔해를 중국에 반환할 계획에는 그런 의도나 계획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때도 중국 정찰 풍선이 적어도 3차례 미 영공에 진입한 사실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확인했다며 공화당의 늑장 대응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 격추를 놓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군 당국은 중국의 정찰 풍선을 실제로 탐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천 개의 천등이 동시에 떠오르는 핑시 천등축제가 열렸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것 같은 환상적인 풍경,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토끼 해를 맞아 특별 제작된 토끼와 당근 모양의 대형 연등. 밤이 찾아오자 사람들이 각자의 소원을 적은 커다란 연등을 들고 모였는데요. 곧 하늘 위로 뛰어보낸 불빛들이 깜깜한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수많은 천등이 온 하늘을 덮은 이곳은 대만 북부에 있는 신베이시. 매년 정월대보름을 기념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축제, 핑시 천등축제의 현장인데요. 수많은 해외 방문객도 모처럼 대만의 명물을 두 눈으로 감상하며 잊지 못할 시간을 가졌다네요. 캄보디아에 비행기를 타는 게 평생의 꿈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서워서 한 번도 타보지 못했다는데요. 꿈이 간절했던 이 남성은 이 방법으로 꿈을 실현했습니다.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서 있는 하얀 비행기 한 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좌석이 아니라 널찍한 주거 공간이 나오는데요. 날개부터 창문 모양까지 영락없는 비행기의 모습이지만 사실 사람이 살기 위한 집입니다. 이 독특한 집을 지은 40대 남성은 무서워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대신 비행기 모양의 집을 지어 비행기를 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었다는데요. 이 집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면 언젠가 실제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IT 사람들이 사랑하는 향긋한 수프가 있는데요. 이들에게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 수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IT 사람들은 특별한 날 이 수프를 먹는다네요. 갖가지 채소와 육수를 넣어 한솥 가득 수프를 끓여냅니다. 먹음직스러운 이 음식은 IT 전통 요리 주무 수프. 주재료인 지로몽 호박을 IT에선 주무라고 부르는데요. IT 사람들은 매년 1월 독립기념일에 이 주무 수프를 챙겨 먹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주무 수프를 먹으면서 독립을 축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IT의 자부심을 담은 수프 한 그릇이 경제난으로 지친 국민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최근 시중금리가 낮아지면서 약 1년 만에 3%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은행 K뱅크의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상품 금리가 연 3.98에서 4.98%로 낮아졌고 카카오뱅크도 곧 3%대로 진입할 걸로 보입니다. 5대 시중은행 대출 금리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보니 이르면 다음 주 초에는 5대 은행에서도 3%대 금리가 부활할 걸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자도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사고 이력이 많으면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하다 보니 대리운전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겪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고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대리운전자들도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첫 번째 사전 청약 접수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전 청약에선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경기 고양 창릉 877가구, 남양주 양정 역세권 549가구 등 총 2,298가구가 공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주택 청약 조합 저축이나 청약 저축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경기 후퇴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옐런 장관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신규 일자리 50만 개, 50여 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인 상황에서 경기 후퇴는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물가가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최근 6개월간 내림세를 기록했고 연방준비제도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 풀리고 날씨도 좋아지면서 최근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제하기 전에 유심히 살피셔야겠습니다. 최근 한 여행업체가 무더기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정확한 보상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유승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여행사 투어 2000에서 여행 상품을 계약한 A씨는 지난달 31일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모든 여행 상품의 결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4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이체를 했었어요. 가족여행이었죠. 2월 15일 떠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무슨 스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애초 회사 측은 최대한 빨리 환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아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약 취소를 해드려도 환불금이 한 달 이상 걸릴 겁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냐 그럼 저는 그 민원을 제기하든지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실제 해당 업체에 수차례 연락을 취해봐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본사 사무실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 피해 상담은 문자 발송 이후 사흘 동안 63건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언제든 추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카드 결제는 막혀 있지만 현금 이체는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해당 업체를 통한 추가 계약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여행 상품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여행사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어제 6개월 단기 임대로 FC 서울에 입단한 황의조가 제도약을 다짐하며 전지훈련지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기성용과 나상호 등 선후배 선수들은 축구대표팀 간판 공격수의 실력을 믿는다며 두 자릿수 득점을 부탁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황의조는 공항까지 자신을 보러 온 팬들에게 사인도 해주고 사진 촬영 요구에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부진 탓에 최근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와 임대 계약이 해지되고 고민 끝에 FC 서울에 입단하며 6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온 황의조.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혀 실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친한 후배 나상호는 두 자릿수 득점을 부탁한다는 말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이제 형 6개월 동안 두 자릿수 득점은 하고 갑시다. 황의조는 임대 기간 K리그와 일본 J리그, 유럽 무대를 누빈 경험으로 팀의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팅엄 쪽에서도 6개월 임대를 좀 허락했었고 이 6개월 동안 저 개인적으로 골을 기록할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은 골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의조는 지난 시즌 K리그 1 12개 팀 중 최소 득점 2위였던 서울에서 해결사로 활약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원 소속팀 노팅엄으로 돌아가 유럽 잔류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빛이 탁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곳곳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세종과 충남은 75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내리겠고요. 수도권에 이어 영서와 충청 지역에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확대됐습니다. 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9도, 대구 13도, 순천은 무려 1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조금 내릴 텐데요.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제주에도 오늘 아침까지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5.6도, 대전 영하 2.9도, 광주는 0.4도로 어제 아침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9도, 대전 11도, 광주와 부산은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